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죄 및 출력기는 구현하고 20점이 총 배점이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문제 보게 되면 이제 총 3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보고서를 완성시키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2번 문제, 3번 문제가 어떤 특정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기능을 구현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세 문제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다음에 지상 및 화면을 이제 참조해서 우리 업체별 거래 내역이라는 보고서가 있대요. 이 보고서를 이제 완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업체별 거래 내역이라는 보고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요 보고서 이제 수정하는 거죠.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업체별 거래 내역이라는 요 보고서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다음같이 이제 정렬 및 그룹화를 하시오. 그렇게 나왔고요. 그때 이제 거래처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오름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그룹화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렬시키는 그 문제죠. 그때 이제 우리가 그룹화를 시키든 정렬을 시키든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보게 되면 우리 디자인이라고 있고요. 그 앞에 보게 되면 그룹화 및 요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룹화 및 정렬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아래쪽에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정렬만 시키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정렬을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해서 정렬 추가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죠. 문제에서 이제 거래처 코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거래처 코드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거래처 코드 오름차순하고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정렬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보고서를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거래처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싹 다 이제 오름차순 정렬이 돼서 싹 다 이제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본문에 합계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자, 우리 본문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곳에 지금 합계 제목이 여기 써져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이제 합계 컨트롤이죠. 여기다가는 통화 형식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봤을 때 이제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도 없고 통화 기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요거 이제 한번 바꿔보자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가 이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디자인 보기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주고 우리가 합계라는 그 컨트롤이요. 우리 본문 그러면 본문이 지금 이곳이고 여기서 이제 합계라는 컨트롤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합계 컨트롤에서 이제 우리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속성 시트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는 통화 형식으로 이제 설정을 할 거니까 우리가 형식이라는 유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되겠죠. 이동을 한 다음에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추,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통화라는 거 있죠. 통화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계 컨트롤에 대해서 형식을 통화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돼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좀 시켜보자고요. 해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인쇄 미리 보기 여기서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합계 컨트롤에 대해서 통화 기호, 통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싹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아래 설명과 그림을 이제 참조를 하래요.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보고서 바닥글에다가 금액이다, 세액이다, 합계다 얘네들의 합을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보고서의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면 이곳이 이제 우리 보고서 바닥글 그 영역인데 이곳에 보니까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쯤 이렇게 이제 본문의 내용이 쭉쭉쭉 나오다가 아래쪽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총합계다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값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요게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좀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확대해서 보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총합계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고 각각 이제 값들의 이제 합계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거는 없잖아요. 요거 이제 우리 생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고서에서 우리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 보자고요.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 보고서 바닷가에 그럼 지금 이 구역을 보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때 이제 레이블 만들어라, 텍스트 상자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선 컨트롤, 선도 이제 만들어라.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을 참조해서 모두 다 이제 생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럼 이제 문제의 그림을 지금 봤을 때 지금 레이블을 가지고 총합계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때 여기 중간에 이제 띄어쓰기 한 칸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요 세 칸이요. 요 세 칸의 컨트롤은 우리가 이제 텍스트 상자로 만들어주면 되고 요 바로 위에 보니까 여기 실선이 이렇게 한 줄 쭉 들어가 있죠. 요 실선도 이제 우리 보고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런 이제 컨트롤들을 이제 생성할 때는 우리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보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고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컨트롤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선이 있고요. 여기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텍스트 상자가 있고 그 바로 뒤에 있는 거 얘가 이제 우리 레이블이요. 그럴 때 일단은 우리가 텍스트 상자 먼저 만들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텍스트 상자를 이제 쭉쭉쭉 이 보고서 바닥글에다가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데 우리는 금액하고 세액하고 합계 요 세 가지 컨트롤에 대해서 합을 이제 표시할 거예요. 그러면 금액은 금액 지금 본문을 봤을 때 금액이 여기 있고 세액이 지금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합계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죠. 그러면 그 아래쪽으로 해서 이 위치에다가 그렇게 이제 똑같이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일단 우리가 텍스트 상자를 먼저 만들게요. 자, 텍스트 상자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금액 이 본문 거 보고 우리가 비슷한 위치에다가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금액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텍스트 상자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 레이블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붙어요. 그러면 요 레이블을 가지고 우리 앞에다가 총합계 그거 이제 나타낼게요. 그럼 이제 요 레이블을 선택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십자 화살표 모양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이동을 시켜주면 지금처럼 이 텍스트 상자도 이제 같이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얘랑 이제 내가 따로따로 움직이고 싶다 그랬을 때는 요 앞에 보게 되면 까만색 큰 네모점이 있죠. 요거 이제 마우스로 클릭해서 우리가 이제 움직여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레이블 여기 보면 이제 텍스트 23이라고 써져 있죠. 요거 일단 싹 다 이제 지울게요. 지우고 여기다 이제 총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합계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바운드 된 거 요게 이제 텍스트 상자죠. 요거는 이제 금액 요 위치에다 이제 갖다 놔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까만색 점 있죠.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이제 올려 놓을게요. 마우스를 올려 놓고 이제 쭉 들어가서 금액이 들어간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텍스트 상자 혼자 움직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텍스트 상자 이제 하나 만들었으니까 그 뒤에다 이제 세액도 만들고 우리가 합계도 만들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텍스트 상자를 이제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요걸 이제 복사해서 쓸게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주고 컨트롤 C요. 컨트롤 C를 누르고 이제 컨트롤 V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언바운드하고 생성이 되죠. 그럼 세액이 들어갈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으면 되는데 그때 우리 레이블도 이제 같이 생성이 됐죠. 그러면 요 레이블은 지워버릴 거예요. 그래서 요 레이블을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 이곳에다가 이제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새 컨트롤 요거 이제 컨트롤 C요. 컨트롤 C 해주고 또 컨트롤 V요. 컨트롤 V를 누르면 이제 텍스트 상자 혼자 이제 나왔습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합계로 이제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합계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컨트롤과 크기를 이제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컨트롤과 최대한 크기가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드래그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좀 이따가 요 위에다가 이 컨트롤 바로 위에다가 이제 선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선 집어넣을 칸이 좀 좁죠. 좁으니까 여기 이제 눈금자요. 눈금자에서 한번 클릭을 해주면 그 위치에 있던 게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선택이 되죠. 그러면 그때 이제 아래쪽으로 살짝 움직여서 조금만 밑으로 이렇게 이제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그리고 우리 문제를 봤을 때 요 두 번째 우리 지상을 보면 텍스트 상자의 그 컨트롤의 이름은 txt 금액이다, txt 세액이다, txt 합계다 이렇게 이제 하라고 나왔죠. 그럼 우리가 이제 컨트롤의 이름도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얘는 이제 금액으로 이제 쓸 거니까 우리가 요 첫 번째 컨트롤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속성 시트에 보게 되면 우리 기타라는 탭이 있습니다. 요 기타 탭으로 이동해 주면 지금처럼 이름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곳에 텍스트 23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txt 금액이다 이렇게만 쓰고 엔터요. 그럼 이제 요 텍스상자의 이름 이제 설정해줬고 두 번째 요 컨트롤 이제 선택해주고 또 똑같이 기타라는 요 탭의 이름에서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txt 세액이다 그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해서 txt 세액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엔터요. 그리고 세 번째 컨트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때 이름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txt 합계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세 개 컨트롤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싹 다 이제 변경을 시켜줬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컨트롤들의 이름을 변경할 때는 어디로 찾아간다? 기타라는 탭이요. 기타라는 탭에 우리 이름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요 각각 이제 텍스트 상자에다가는 어떤 값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본문에서 가지고 있는 이 금액의 합계가 나오게 세액의 합계가 계산돼서 나오게 그리고 합계 합이 나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합을 구할 때 sum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첫 번째 컨트롤 요거 먼저 선택해 주고요. 그때 이제 데이터요. 데이터라는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컨트롤 원본이 있죠. 이 컨트롤 원본에다가 우리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sum이라고 쓰고 우리는 이제 금액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우리가 대가로를 열어서 금액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대가로 닫고 우리 sum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컨트롤은 다 계산했고요. 두 번째 컨트롤도 찍은 다음에 우리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이라고 쓰고 우리 썸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대가로 열어서 우리 세 개 합계를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필드명을 이렇게 이제 대가로로 묶어서 써주면 되죠.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컨트롤은 이제 요 합계의 이제 합을 구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 찾아간 다음에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sum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때 어떤 필드요? 우리 합계라는 그 필드의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합계라고 요 우리 필드명을 대가로로 묶어주고 그리고 우리 sum 가로만 맨 뒤에서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지금처럼 sum이라는 요 함수가 싹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 개 컨트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sum이라고 써서 뭐 금액의 합계를 구해달라, 세 개의 합계를 구해달라, 합계의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곳에 각각 컨트롤들마다 이제 합계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줬는데 여기 세 번째 지상을 보니까 txt 금액이랑 txt 세액이라는 게 있대요. txt 금액과 우리 txt 세액이라는 게 요 앞에 있는 요 두 개 컨트롤이죠. 이 두 개 컨트롤에다가는 천 단위마다 컴마를 붙여달래요. 그리고 txt 합계라는 그 컨트롤에는 우리 통화 형식으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마지막 거 요게 이제 선택이 돼 있으니까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 형식이요. 형식에 찾아가서 첫 번째 거 여기 형식에서 우리가 통화라는 거 그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통화라는 거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우리가 txt 합계라는 그 컨트롤에 대해서 형식을 이렇게 이제 통화로 설정을 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두 개요. 얘는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만 이제 우리가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요 첫 번째 컨트롤 이렇게 선택해 주고 형식에다가 우리가 이제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 붙여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샵 컴마 샵샵샵 그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트롤 요거 선택해 주고 똑같이 우리 형식이라는 이곳에 찾아가서 샵 컴마 샵샵샵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개 컨트롤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샵 컴마 샵샵샵 그걸 이제 형식에다가 우리가 작성을 한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이 컨트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통화로 그렇게 이제 형식을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상 보니까 글꼴의 크기를 12포인트로 해라. 그리고 글꼴의 두께는 굵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요 네 개 컨트롤에 대해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개 컨트롤 앞에서 이 눈금자에서 한번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모든 컨트롤이 다 선택이 됐죠. 그 상태에서 우리 속성 시트를 보게 되면 선택 유형이 지금 여러 항목 선택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여러 개 항목 선택한 거 맞죠? 그때 이제 형식이라는 이 탭에 보게 되면 그때 이제 중간에 우리 글꼴 크기도 지금처럼 이렇게 써져 있고 글꼴의 두께도 지금처럼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글꼴 크기를 12포인트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내가 직접 12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글꼴의 두께는 지금 보통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굵게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굵게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글꼴 크기는 12포인트, 글꼴의 두께는 굵게, 그렇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4개 컨트롤을 이제 싹 다 이제 설정을 했는데 요 위에 부분에다가 이제 실선 이제 한 줄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선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보고서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에 우리 컨트롤에 요 선이요. 요 선 이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그 윗부분에 적당한 길이로 우리가 쭉쭉쭉 드래그해서 실선을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인쇄 미리 복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찍었더니 맨 밑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총합 개라는 글자가 지금 잘려서 보이죠? 요 레이블 크기 조금 더 크게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 요거 이제 합계 합을 구한 거예요. 요것도 이제 너비가 너무 좁아서 샵으로 표시가 됐죠? 요거 이제 좀 더 크게 그렇게 이제 지정 좀 할게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이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주면 되죠. 해서 맨 앞에 쓴 거 요 레이블 조금 이제 크게 해 주고요. 그리고 합계도 조금 더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실행시키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인쇄 비리 복귀 이렇게 눌렀더니 이제 글씨가 잘리는 거 없이 다 표시가 됐고요. 요 윗부분에 보니까 실선도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우리 페이지 바닥글에 보게 되면 txt 날짜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다가 시스템에 현재 날짜만 표시하는 그 함수랑 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표시의 예를 보니까 앞에 이렇게 이제 날짜가 들어가고요. 그 뒤에 이제 한 칸 띄고 우리 현재라는 글자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만 표시하는 그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트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한 칸 띄고 현재 요 세 개가 우리 출력이 되게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자, 우리 디자인 보기로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고, 여기 보게 되면 우리 페이지 바닥글에라고 했죠. 해서 우리 페이지 바닥글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뭐 페이지 싸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이제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이제 언바운드하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 컨트롤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서 이름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txt 날짜가 맞죠. 이 txt 날짜라는 그 컨트롤에다가 이제 날짜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는 데이터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우리 컨트롤 원본에다가 쭉쭉쭉 작성을 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쓰고 여기다 이제 데이트라고 이렇게 쓰고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오늘 시스템의 날짜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이어서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그거 이어서 뒤에다가 쌍따옴표 열어주고 한 칸 띄고 우리가 이제 현재라는 글자를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을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요.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이라고 쓰고 데이트라고 쓰게 되면 현재 날짜가 이제 표시가 될 거고, 그 뒤에다가 이어서 뭘 출력해달라, 한 칸 띄고 현재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인쇄 비리 복귀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나서 이제 제일 밑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현재 날짜가 이렇게 표시가 됐고 뒤에 한 칸 띄고 현재라는 글자가 이렇게 이제 붙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표시의 예와 똑같이 그렇게 이제 표시된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txt 평가라는 게 있대요. 거기에는 우리 합계가 50만원 이상이면 우리 상이다. 그리고 20만원 이상이면 중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하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스위치라는 요 함수를 사용할 것, 그렇게 이제 함수가 지정이 돼서 나왔죠. 자, 우리 본문 영역을 봤을 때 지금처럼 이곳에 들어있는 게 쭉쭉쭉 합계가 쭉 들어있고 그 뒤에 보니까 평가다 하고 아무것도 없죠.
이곳에다가 이제 상중하 그걸 이제 표시하라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가 이제 이 언바운드 된 거 있죠? 자, 얘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이곳에 컨트롤의 이름이 txt 평가래요. 여기다가 이제 하는 거 맞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이제 식을 써주면 되는데 그때 문제에서 이제 스위치라는 그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우리가 스위치라는 그 함수를 쓰면 되는데 그때 이제 스위치라는 요 함수요. 스위치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조건 첫 번째 거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어주고 우리가 뒤에다가 인수 1, 첫 번째 인수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인수 2번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3번을 쓰고 그 뒤에다 이제 인수 3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스위치라는 거의 뜻이 우리가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를 이제 표시해 달라. 그리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를 이제 표시하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를 이제 표시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스위치라는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을 쓸 때 맨 앞에다가 이제 는부터 써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스위치요. 스위치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합계요. 합계라는 그 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50만원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대괄호 열어서 우리 합계요. 대괄호 열어주고 우리 합계라는 그 필드의 값이 50만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50만원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뭐라고 이제 표시해주면 돼요? 우리 상이라고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또 우리 합계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합계가 이번에는 20만원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20만원 이상이면 뭐라고 출력해달라? 우리 중이라고 출력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이요. 세 번째 조건은 지금 나머지는 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합계가 가지고 있는 게 50만원 이상이야? 그러면 1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300만원이 됐든 전부 다 이제 여기에 해당하죠. 그럼 이제 전부 다 이제 상이라고 이제 출력을 해 줄 거고 그리고 20만원 이상이야? 20만원 이상일 때는 중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러면 그 합계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이 뭐 49만원이 됐든 3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전부 다 이곳에 이제 해당하니까 전부 다 이제 중을 이제 출력해 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20만원 이상이 아닐 때를 보고 얘기하죠. 해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합계가 있다. 그 합계가 20만원보다 작으면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뒤에다가 작다라는 기호 붙여주고요. 뒤에다가 이제 20만원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20만원보다 작으면 이제 하라고 출력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식을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 들어가서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식을 써주면 이제 끝이요. 그럼 이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평가해 보니까 지금 요거는 지금 20만원 이상이니까 중 나온 거 맞죠? 그 밑에도 이제 20만원 이상이니까 중, 얘도 20만원 이상이니까 중 나왔고요. 얘는 이제 20만원보다 작으니까 하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상이 이제 나온 걸 보게 되면 전부 다 이제 50만원 이상일 때만 지금처럼 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5번 문제도 맞게 이제 문제 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요. 6번 문제 보니까 본문 영역에 그랬어요. 본문 영역 그러면 이 전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이 영역은 다른 배경색을 XX 테마 3번 요걸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자고요. 들어가서 우리 본문 영역은 그랬으니까 우리 본문이란 요 바 있죠, 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본문이 이렇게 이제 까맣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됐으면 그때 이제 우리 형식이라는 요 탭이요. 형식이라는 탭이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돼요. 그때 우리 속성 시트를 보게 되면 지금 선택 유형이 구역으로 돼 있죠. 해서 본문이라는 그 구역이요. 본문이라는 그 영역은 이제 다른 배경색을 이제 우리 XX 테마 3번 요걸로 이제 설정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 보게 되면 우리 다른 배경색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땅 하고 이제 찍어서 여기서 이제 XX 테마 3번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XX 테마 3번에서 클릭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배경색을 이렇게 XX 테마 3번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동그란 6번까지 다 풀었으니까 이 속성 시트 창은 그냥 X 버튼 눌러 닫아버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이 싹 다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싹 다 이제 문제 다 푼 거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 보고서 이제 닫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닫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보고서 완성하는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운행관리라는 그 폼이 있대요. 운행관리라는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이 폼을 일단 한번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폼에 보게 되면 레코드 추가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레코드 추가라는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단추를 이제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새로운 레코드를 우리가 삽입할 수 있도록 빈 레코드를 이제 추가시키고 txt 접수 일자라는 그 컨트롤로 포커스가 이제 이동이 되게 그렇게 이제 이벤트 프로시를 구현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레코드를 이제 삽입하려면 그러면 지금 이 폼에서 우리가 이제 맨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지금 맨 밑에 이곳에 이제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시킬 때 맨 앞에 이 접수 일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txt 접수 일자 요 컨트롤로 우리 포커스를 이제 이동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이제 이동시킬 때는 setFocus 요 메서드를 이제 이용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이제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킬 때 우리가 이제 goto record라는 거 요거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goto record 요걸 이제 사용할 때는 맨 앞에다가 이제 get 타입을 먼저 찍어주고 그 다음에 개체명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 위치를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동 위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이동 위치는 첫 번째 레코드로 이동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동 위치 여기다가 egg first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요.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하겠다. 그러면 egg last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레코드로 이동하겠다. 그러면 egg next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이전 레코드로 이동하겠다. 그러면 egg previous 요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특정 레코드로 이동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egg goto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 레코드를 이제 추가시키겠다. 그랬을 때는 egg new 레코드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게 우리 goto record라는 요 메서드요. 그럼 이제 우리 문제에서 새로운 레코드를 삽입할 수 있게 빈 레코드를 추가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동 위치를 우리가 egg new record 요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가 디자인 보기를 먼저 들어가고 우리는 레코드 추가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코드 추가라는 이 단추 있어요. 이 단추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하고 나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 이렇게 이제 뜨죠. 그때 이제 CMD 추가라고 그렇게 이제 이 버튼의 이름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제 뭐 했을 때 우리는 이제 클릭했을 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벤트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온 클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점점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작성기를 선택해라 그렇게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코드 작성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CMD 추가라는 그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여기다가 이제 쭉쭉쭉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docmd 요 개체랑 goToRecord 요 메서드 이제 먼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docmd라고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goto 우리 레코드요. goto record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개체 타입을 써주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게 폼이죠.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AC 데이터 폼하고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는 우리 폼의 이름이요. 개체명을 써주면 되죠.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폼의 이름이 운행관리라는 그 폼이죠. 해서 여기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운행관리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이동할 그 위치를 찍어주면 되는데 우리는 새로운 레코드를 삽입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거니까 여기다 이제 AC라고 써주고 new 레코드하고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 줄만 써주면 지금 요만큼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걸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txt 접수 일자라는 이 컨트롤로 포커스가 이제 이동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해서 그 아랫줄에서 우리 txt 접수 일자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에다가 포커스를 이동시켜 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set 포커스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줄의 코드만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go to record 요거 이제 쓰라고 이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요 형식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얘네들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도구 몸 중에 XX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XX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이 속성 시트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실행이 됐고 지금 현재 이곳에서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그때 이제 레코드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보자고요. 해서 레코드 추가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새 레코드를 삽입할 수 있게 빈 레코드를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서 지금 접수 일자 여기서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풀어준 거예요. 그럼 이제 맞게 실행이 됐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마지막 데이터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고 포커스가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이 폼을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요. 닫기 눌렀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네요. 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운행 접수라는 그 폼이 있대요. 자, 운행 접수라는 그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실행시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폼에 보면 우리 등록이라는 단추가 있대요. 등록이라는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우리 클릭을 했을 때 다음 같은 기능이 수행하도록 우리 이벤트 프로시를 구현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운행 접수라는 그 폼에 입력된 각각 컨트롤 값을 거래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에 접수일자, 거래처 코드, 행선지 코드, 금액이다, 세액이다, 합계다, 출발일자다 해서 이 필드에다가 이제 추가할 것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접수일자라고 이곳에 있죠. 우리 컨트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는 지금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선지 코드요. 행선지 코드는 지금 이곳에 있죠. 그리고 금액이다, 세액이다, 합계다, 출발일자요. 금액하고 그 다음에 세액하고 그 다음에 합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일자요. 출발일자는 지금 이곳에 있네요. 해서 이곳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쭉 입력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등록 단추를 땅 하고 누르면 그때 이곳에 내가 썼던 그런 데이터들이 거래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이요. 거래 내역이라는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 이제 각각 추가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거래 내역 테이블 요거 좀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쭉쭉쭉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100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는데 그때 접수일자, 거래처 코드, 행선지 코드, 금액, 합계, 세액, 출발일자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다가 이제 추가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폼에다가 입력한 그 데이터를 우리 테이블에다가 집어넣는 그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우리가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등록이라는 이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니까 등록 단추 위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뜨고 그때 이제 cmd 등록 요 등록 단추 맞죠? 그때 이제 이벤트에서 우리가 온클릭이요.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온클릭에서 오른쪽 끝에 점점점 있죠. 점점점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작성기를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코드 작성기로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코드 작성기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뜨고 그때 우리 cmd 등록이라는 그 단추가 있다. 그 커맨드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여기다가 쭉쭉쭉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테이블, 거래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추가시키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insert into 그거를 이제 써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SQL문을 이제 작성을 해서 우리가 폼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가 테이블에 이제 추가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docmd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점 찍어주고 이제 SQL문을 쓸 거니까 우리가 이제 run SQL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insert into 그걸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insert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into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테이블명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테이블명 써주고 그 뒤에다 이제 필드명을 이제 쭉쭉쭉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 이제 필드명 이제 두 번째 거 이제 써주고 세 번째 거 쓰고 해서 쭉쭉쭉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value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값들만 우리가 이제 쭉쭉쭉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값들은 전부 다 이제 각각 컨트롤에 들어있으니까 그 컨트롤의 이름을 우리가 쭉쭉쭉 써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테이블명이요. 우리 테이블명은 거래 내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래 내역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때 이제 필드명은 문제에서 요 순서대로 나왔으니까 요 순서대로 이제 쭉쭉쭉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로 안에다가 이제 우리 접수 일자 이렇게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두 번째 게 이제 거래처 코드요. 거래처 코드라고 쓰고 우리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행선지 코드 이렇게 써주고 컴마 금액이라고 쓰고 컴마 그 다음에 세액이라고 쓰고 컴마 그 다음에 합계라고 쓰고 컴마 그 다음에 이제 출발 일자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출발 일자가 이제 마지막 그 필드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뒤에다가 이제 value라고 쓰고 그 값들이 들어있는 그 각각의 컨트롤 명들만 이제 쭉쭉쭉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컨트롤 명 좀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 XX로 먼저 되돌아가야 되겠죠. 해서 요 XX 아이콘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우리 접수 일자요. 접수 일자는 이 컨트롤을 찍어서 보니까 txt 접수 일자래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출발 일자 찍어보니까 출발 일자는 txt 출발 일자다. 그 밑에 이제 거래처 코드는 얘는 콤보 상자로 되어 있죠. 해서 CMB 거래처 코드 그렇게 써져 있고요. 그리고 행선지 코드는 CMB 행선지 코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txt 금액이다. 그 다음에 세액은 우리 txt 세액이다. 그리고 합계는 txt 합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거래처 코드하고 행선지 코드 이 두 가지만 콤보 상대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접수일자하고 금액하고 세액하고 합계하고 출발일자 얘네들은 싹 다 이제 텍스트 상대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확인할 거 있으니까 다시 되돌아가자고요. 되돌아와서 그 이제 이름 써주면 되겠죠. 맨 앞에다가 우리가 쓴 게 접수일자를 썼어요. 접수일자 얘는 이제 텍스트 상대로 되어 있으니까 txt 접수일자라고 써주면 되고 두 번째 필드가 우리 거래처 코드였죠. 얘는 이제 콤보 상대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CMB 거래처 코드하고 써주면 되고 세 번째 게 우리 행선지 코드였죠. 얘도 아까 콤보 상대로 돼 있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 이제 CMB 행선지 코드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우리 이제 금액이라는 거 있어요. 그 금액은 이제 우리 텍상자로 생겼었죠. 해서 우리가 txt 금액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액도 텍상자니까 txt 세액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 합계도 우리 텍상자였으니까 txt 합계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출발일자도 텍상자였으니까 우리가 txt 출발일자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요 필드명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쭉쭉쭉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우리 콤보 상자였으니까 CMB라고 붙여준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텍스트 상자니까 우리가 전부 다 이제 TXT만 전부 다 이제 붙여준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까지 다 썼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맨 뒤에서 쌍따옴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코드가 되게 길죠.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작성을 해준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났어요. 끝났고 그 밑에 보니까 운행 접수 그 폼에 입력된 각 컨트롤의 값들을 필드에다가 우리 테이블에다가 싹 다 이제 삽입한 다음에 접수 내용 지우기라는 그 프로시저가 있대요. 그 프로시저를 이제 실행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접수 내용 지우기라는 이 프로시저를 미리 만들어 놨다. 그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보고 그냥 실행만 시켜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특정 프로시저를 이제 실행을 시킬 때는 우리가 이제 콜이라는 그 명령을 써주면 됩니다. 해서 콜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프로시저의 이름만 써주면 돼요. 그때 이제 프로시저 이름이 접수 내용 지우기죠. 해서 우리가 접수 내용 지우기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운행 접수라는 이 폼의 거 맨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지금처럼 접수 내용 지우기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이 미리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작성한 게 아니죠. 이렇게 이제 프로시저가 작성돼 있으니까 요걸 이제 가져다 써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콜이라고 써서 이렇게 이제 프로시저 이름을 우리가 써준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 XX로 먼저 되돌아가자고요. 요 XX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속성 시트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접수 일자에다가 지금 2023년 우리 12월 30일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그리고 그때 이제 출발 일자는 2024년 우리 1월 1일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그리고 거래처 코드에다가 제가 대명 금속 요거 이제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선지 코드는 지금 안산이다. 요거 이제 찍을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각각 전부 다 이제 행선지부터 시작해서 쫙쫙쫙 데이터가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그때 이제 금액은 5만원, 세액은 5천원, 합계는 이제 5만 5천원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등록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등록 버튼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1행을 추가합니다. 그렇게 떴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얘요.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내가 방금 입력했던 그 데이터가 싹 다 이제 지워졌어요. 왜요? 접수 내용 지우기 이 프로시저를 우리가 실행해 달라.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더니 지금 내가 입력한 데이터가 싹 다 이제 없어진 거고 그때 우리 거래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이요. 이 테이블을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맨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맨 밑에 보니까 접수 일자가 2023년 12월 30일 제가 입력한 게 맞죠? 그때 이제 거래처 코드가 이렇게 된다. 이제 행선지 코드는 이렇게 된다. 금액은 5만 원이다. 합계는 이제 5만 5천 원이다. 세액은 이제 5천 원이다. 그렇게 나왔고 출발 일자는 2024년 1월 1일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입력한 그 데이터가 이곳에 이렇게 이제 추가된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3번 문제도 끝났어요. 그럼 요거 이제 테이블 닫자고요. 닫기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요 폼도 이제 닫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3번 문제 풀 때 쓴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가 docmd run SQL을 쓰고 여기서 이제 쌍따옴표 열어주고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닫아준 거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insert into 하고 썼습니다. insert into 데이터를 이제 추가시키겠다 그거죠. 삽입을 하는데 그때 우리 거래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에 요 각각의 이제 필드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폼에 이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런 각각의 값들을 각각 이제 전부 다 집어넣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value라고 써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 준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코드를 한 줄로 우리가 쭉 작성을 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접수 내용 지우기 요 프로시저를 이제 실행해라. 그렇게 나왔죠. 이렇게 이제 특정 프로시저를 이제 실행을 시킬 때는 우리가 콜이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프로시저 명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 버튼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SQL 명령어를 우리가 쓰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런 형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있는 문제를 싹 다 한번 풀어봤어요.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외울 거 먼저 싹 다 외우고 그리고 이 해당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